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미국 회사에 취직 준비 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들과 저는 아무런 재정적, 금전적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편 비디오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인사부장이나 인사과장이 채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국에서는 HR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권한이 없습니다. 채용을 직접 결정하는 사람은 주로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HR 매니저가 하는 일은 초기에 지원자들을 추려서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토스를 하는 일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하이어링 매니저라는 직책은 따로 없고요. 보통 그 포지션을 뽑는 그 부서의 디렉터 혹은 매니저를 통상적으로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실무를 맡고 있으며 이 포지션의 상관 혹은 상관의 상관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뽑는데 그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지원을 할 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HR 매니저가 아니라 하이어링 매니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기본편에서 보여드린 그 미국의 통상적인 하이어링 프로세스고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있는 포지션에 지원을 하실 때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제일 처음 관문이니까 무조건 일단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보내고 보거든요. 뭐 100개든 200개든. 그런데 이 이력서는 전부 다 HR 매니저한테 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R 매니저는 그냥 인사과장이고요. 실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력서 만약에 100개가 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실무를 제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력서 쓰는 것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별도로 비디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력서를 제대로 썼다는 가정하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을 뚫고 내 이력서를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3분의 2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3분의 2가 이제 내부든 외부든 레퍼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레퍼럴을 통해서 온 이력서들은 대부분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그냥 무사 통과로 갑니다. 유명한 회사에 인기 있는 직업일수록 내부 레퍼럴로 들어온 이력서가 많을 거고 그런 포지션에 내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봐야 이력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사이트는 linkedin.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취직의 이제 SNS라고 불리는데요.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인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럴을 통해서 HR 매니저를 안 거치고 곧바로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이제 내 이력서를 꼽아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인 찬스를 쓰려면 지인이 많아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이려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좀 더 경력자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자기 프로필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랑 이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 이메일을 쳐서 이제 가입을 하고요.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일단 무료 버전으로 등록을 하시고요. 프로필 작성하실 때 자기의 학력과 경력을 이제 씁니다. 온라인 레주메 쓰는 것처럼 몇 년도에 어디서 공부를 했고 몇 년도에 어디서 근무를 했고 무슨 포지션으로 어떤 업무를 맡았다 쓰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마치시고 이제 이 서버에서 등록된 이메일을 쭉 훑어가지고 거기 등록된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친구 추가를 할 거예요. 끝나고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뜹니다. 페이스북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가운데 뉴스피드 있고 위에 뭐 이것저것 탭 있고 위에 있는 탭 중에서 네트워크를 눌러보시면 이게 페이스북의 친구 같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 링크드인에서 구분하는 이 네트워크는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1차는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고 2차는 친구의 친구 그리고 3차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2차나 3차를 일단 추천 친구로 보여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회사나 학교를 다닌 연도에 기초해서 같은 연도에 같은 곳을 다녔다 싶으면 추천 친구로 그것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아는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친구 수락을 누르세요. 이 페이스북하고 다르게 링크드인은 제가 이제 그 구직계 SN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딱히 알지 않아도 그냥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같은 회사를 다니거나 같은 업계에 있거나 이러면 대부분 친구 신청을 다 받아줍니다. 그럼 일단 그렇게 일단 친구 수를 좀 만들어 두세요. 친구 신청이 끝나셨으면 위에 이제 잡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 포지션을 쭉 보여줍니다. 이제 회사에 있는 HR 매니저들이 아니면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에 직접 잡 포스팅을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잡 포스팅은 여기서 아무리 눌러봐야 거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그냥 힘만 빼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지인 찬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잡 포스팅 중에서 보시면은 내가 1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커넥션이 있다고 뜬 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상세 정보가 뜹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얘가 나를 리퍼해 줄 수 있고 리퍼럴을 통해서 인터뷰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과 연락을 해서 내가 링크드인에서 이 포지션을 봤는데 이 포지션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 이력서를 하이어링 매니저한테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건너뛰고 1차 혹은 2차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좀 미국에 있고 아니면 경력이 오래돼서 아는 사람이 많고 이런 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만 회사를 다닌 사람은 아무래도 미국에 아는 사람이 적을 테니까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원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무작정 이렇게 지원하시지 마시고요. 링크드인에서 온라인 프로필을 꼼꼼하게 잘 써가지고 HR 매니저가 나를 먼저 컨택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HR 매니저가 먼저 내 이력서를 검토하고 잡 디스크립션하고 비교해보고 잘 맞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나를 컨택하는 거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건너뛰고 바로 1차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링크드인이 페이스북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링크드인 자체 메시지 기능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에트나라는 회사에서 HR 매니저가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건데 제목부터가 이제 포지션 이름을 갖고 있죠. 잡 오프닝 아이디도 나와 있고 처음에 이제 이런 저런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괜찮으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결국에는 1차 폰 인터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1차 폰 인터뷰를 하는 거는 내가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일단 검토는 끝난 거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너 여기 지원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1차 전화 인터뷰 뒤에 곧바로 2차 전화 인터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H1B 비자든 영주권이든 이게 필요하니까 그거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링크드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원자들을 찾는 회사의 HR 매니저들은 보통 1차 전화 인터뷰 때 물어봅니다. 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냐? 뭐 일할 때 비자나 영주권이 필요하냐? 일단 영어로 말하는 게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여기에 예스를 하셔가지고 전화 인터뷰를 여러 번 해봐서 좀 경험을 쌓으시고요. 그게 좀 이제 귀찮다 하시는 분은 바로 이렇게 문의가 올 때 나 영주권이나 뭐 H1B 비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지원해주면은 고려를 해보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작년 말에 이제 작년 10월 말에 제가 니네 회사에서 그린카드 주면은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장을 제가 했고 한참 후에
이제 그런 포지션이 나왔을 때 이 HR 매니저가 이제 저한테 컨택을 한 거죠. 지금 뭐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이 생겼는데 이 포지션은 그린카드를 지원해 준다. 너 관심 있냐? 이렇게 그쪽에서 먼저 컨택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H1B 비자나 그린카드는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H1B 비자랑 그린카드랑 비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미국인 HR 매니저한테 그냥 맡겨놓고 일을 진행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얘네들이 이걸 잘 모르고요. 두 번째로 알아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H1B 비자는 보통 5,000불 정도, 그린카드 영주권은 뭐 10,000불 이상,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하는데 H1B 비자랑 그린카드랑 헷갈려 버리면은 나는 H1B 비자가 필요한데 얘가 이거 하는데 10,000불 이상 필요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황당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실제로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내가 배워서 얘네들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하이어링 매니저는 실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사 관련 문제는 몰라요. 그린카드나 H1B 비자나 만약에 하이어링 매니저가 미국인이면은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HR 매니저 말을 믿고 따르는데 이 미국인 HR 매니저가 이상하게 알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이 뭐 미국에서 F1 비자다 그러면 졸업 후에 OPT를 쓸 수 있잖아요. OPT 기간 중에 일할 때는 회사에서 아무런 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인하고 동일하게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OPT로 일을 하실 때 끝나고 H1B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OPT 끝나는 기간하고 이 H1B 비자 지원하는 기간하고 잘 맞춰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뭐 캡갭이니 뭐니 뭐 이런저런 팔라시가 많은데 이것도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은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그런데 경험이 좀 없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이상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서류 신청할 때 잘못해가지고 내가 또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노동허가 관련된 거는 내가 전문가가 된다 생각하시고 충분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과정을 건너뛰고 1차 혹은 2차 전화 인터뷰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멘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이 다음 단계를 잘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링크드인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친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이제 친구를 보여주고 링크드인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3차 네트워크까지 신상을 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HR 매니저가 그 다음 단계 관련해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줄 때 다음 인터뷰어는 누구고 몇 시에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 인터뷰어의 이름과 직함을 보통 다 알려줍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링크드인에 이제 사람 찾기로 그 사람을 이제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거는 대부분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 사이트니까 페이스북처럼 뭐 이렇게 장난스러운 그런 사진은 보통 많이 없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하고 매치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고 과거에 어디서 근무를 했고 무슨 직함으로 뭐 몇 년도에 근무를 했고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내가 사전 정보 조사를 잘 하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인터뷰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터뷰하는 거랑 인터뷰 준비하는 것도 다룰 게 많으니까 비디오를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제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온사이트 인터뷰 보고 온 내용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좀 중요한 정보는 지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보시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뭐 어느 빌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요.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인터뷰 팀을 보여줍니다. 이름하고 직함, 회사 요 세 가지만 알면은 신상 캘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하나하나 링크드인에 다 찾아가지고 어디서 학교 나왔고 어느 회사에서 근무했고 어느 직함으로 근무했고
요거를 다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편 비디오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1차 온사이트 인터뷰는 실무진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실무진이고 만나면은 실무에 관계된 것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계된 것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에 이제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과거에 어느 회사에 근무했고 어느 직함으로 근무했는지 알면은 대충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그런 거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인터뷰에 관계된 거는 따로 별도로 비디오를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면은 일단 사전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시고요. 그 회사가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어떤 업계에 있는지,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기업이다 그러면은 얘네 연례 보고서나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10K, 이거 이제 재정 보고서인데 요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요 10K나 연례 보고서를 보면은 이 회사의 향후 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매니저 이상의 직급이시면은 특히 이제 인터뷰어가 뭐 사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보고 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제 답을 하실 때는 단답이 아닌 대화를 이끌어낼 만한 주제로 이제 계속 유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 장점을 어필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몇 개를 준비해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인터뷰어 신상을 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마케팅 매니저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마케팅 매니저에 관한 일을 했으면은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인터뷰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는 땡큐 레터를 반드시 보내세요. 이건 그냥 감사 인사를 하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가 이제 제가 보낸 땡큐 레터입니다. 첫 번째 줄은 당연히 땡큐 레터니까 땡큐를 쓰고요. 두 번째 줄은 인터뷰 때 만약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으면 그거를 멘션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잘 어울리는지를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한 줄만 적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사이트는 glassdoor.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다른 사이트랑 약간 다르게 회사 리뷰하고 연봉 정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1차나 2차 전화 인터뷰를 하실 때 분명히 얘네가 물어볼 거예요. 네 희망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얼마 받는데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이랑 미국이랑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환율로 변환을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연봉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 조사에 의하면은 이 직군이 보통 얼마 받더라. 그 정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이제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이제 보시면은 회사의 간단한 정보가 나오고요. 몇 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샐러리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직급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올려놓은 연봉 정보가 뜹니다. 연봉은 이렇게 사전에 조사하시면 되고요. 위에 탭 중에서 이제 리뷰를 보시면은 현재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감 없이 회사에 대한 리뷰를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쭉 훑어 보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인터뷰 리뷰도 있어요. 인터뷰 때 직급에 따라서 이제 인터뷰 때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중에 인터뷰에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요거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사전에 인터뷰를 약간 좀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에서 취직하기 준비편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주메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인터뷰 준비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비디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